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객관적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느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이 결정이 됩니다.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또 매점 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은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으므로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공사, 이게 그 유명한 석유공사입니까? 어디 계세요? 어디? 석유공사 직무대행 최문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맞아요. 여기서 그만두셨죠. 현재 그 석유공사도 매년 회계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공사니까? 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산을 하죠. 그 흑자 적자 규모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1조 2,700억 났고 당기순이익이 915억 났습니다. 작년에는 이익이었다. 예, 그리고 최근 3년간은 다 흑자가 났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기 얼마나? 영업이익은 계획대로 날 것 같은데 1조 얼마 정도? 한 1조 가까이 날 것 같은데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비슷한데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 비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왜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줄었을까요? 영업이익도 좀 줄고요. 실제로 결정적인 요인은 석유공사는 그 해외에서 원유를 생산해서 가공하지 않고 원유 상태로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작년에는 평균 79.5불, 그래서 거의 80불에 가까웠는데 올해는 68불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1불 정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손실이 얼마나 났는데? 아직은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대충 짐작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한 5천억 이상 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이상한데? 그리고 저희가 영업 외 쪽에서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기존에 한 12, 13년 전에 MB 때 해외 유전 개발을 크게 했습니다. 그때 그 부채가 한 13.5조 정도를 빌렸는데 그건 뭐 거의 통상 경비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게 매년 이자가 저희가 한 5,600억,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300억 정도 이자가? 예. 그것 때문에 이자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적자가 난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도 이자에서 한 6천억 정도를 부담을 하고 세금을 또 한 3, 4천억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 영업이익에 대해서 1조 원 흑자가 났는데 세금을 3, 4천억 낸다는 건 좀 계산상 좀 이상한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수익 자체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해외에서 그 생산하는 해외 그 한 12개 유전에서 생산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난 거를
그 해외 현지에서 내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해외 현지 세금이 그렇다. 그 아까 얘기 중에 제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금융 비용이 이자 부담이 5, 6천억 되는 게 올해 그 순익 단기 손실의 주된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그게 크고요. 또 자산 잠깐만 손상이 좀 있어보세요.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한 주요 원인이라고 그러길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 재작년에는 흑자 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이 금융 비용은 똑같이 냈을 것 같아서. 아, 실제로 작년에는 한 이건 그냥 예, 5,600억 냈고요. 통상 경비에 가깝잖아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저 흑자로 좀 적자로 전환됐다는 말이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한 얘기예요. 꼭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원래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전부 그 국제채로 조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엔 제로 금리 수준이었다가 최대 4% 정도 됐다가 최근에 우리 부사장이세요? 예, 기획재무본부장인데 저희가 대외적으로 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는데 그냥 담백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작년에는 흑자가 났고 재작년에도 흑자는 계속 몇 년 동안 흑자가 났는데 올해는 적자가 한 5천억 이렇게 많이 늘었다. 그렇게 예측됩니다. 예측이 된다. 다 예측이지 올해는. 그런데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금융 비용이 5천억, 6천억 나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원인 중에 하나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논리적인 정합성이 좀 떨어진다. 예, 그 금융 비용은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았는데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예, 결정적인 이유는 유가 하락입니다. 그 유가 하락은 10% 떨어졌다고 5천억 적자가 나면 20% 나면 1조 원 적자 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70불 넘어가는 유가가 70불 넘어가는 것도 최근 현상이잖아요. 전에는 50불대 아니었어요? 그럼 그때는 완전히 망했겠네. 예, 그때서부터 누적된 적자 때문에 지금 석유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고. 그러면은 유가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손익 분기점 가격이 전체로 우리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유전. 예. 손익 분기점이 얼마예요? 몇 달러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75불 정도 되면은 75불? 예, 흑자가 75불이 원가가 시기 말하면 75불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국제 다른 유전들에 비하면 엄청 비싼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정확히 계산해 시세를 보면 생산 원가가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의 평균 유전을 개발해서 석유 파는 나라 많잖아요. 예. 다른 나라들은 되게 제가 그냥 대충 추정을 해보면 한 50불 미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불, 50불 해도 그게 몇 년 동안 유지가 되잖아요, 유가가. 근데 우리는 70불이 넘는 거는 좀 원가가 비싸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거 알 것 같은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본인이 석유공사 부사장이신데. 예, 근데 최근에 한 3년간 유가를 보면은 원가 얘기하자면 원가. 지금 또 딴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유전의 생산 원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으냐 낮으냐 평균이냐 이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내가 보기엔 좀 높아 보이는데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높아요? 실제로 이거는 중동 지역은 아주 싸고요. 말이 사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동해 유전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얘기하기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거기도 그래도 다 추산하는 건데 생산 원가 이런 거를 계산해 봤을 것 같아요. 네. 난다고 치고 계산을 했을 때 배럴당 생산 원가가 얼마쯤 될 걸로 추산됐습니까? 물론 매장량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산해 봤을 것 같아요.
네, 계산도 해봤고 정확한 지금 수치는 안 갖고 있는데 그 전에 네. 동해 완 그 가스전을 저희가 18년간 운영해 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그 총 투자비가 한 1조 2천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해 네. 보세요. 그게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 가스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돼 있습니다. 가스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례 얘기, 뚱뚱한 얘기를 또 하세요. 개발하려고 했던 무슨 거북등인가 무슨 상어등인가 뭐 있었잖아요. 이거 뭐였죠? 네, 대왕고래. 아, 대왕고래. 미안합니다. 거북 이상한 거 아니고 고래였어요. 근데 그 고래 그 지역에 추산을 해봤을 텐데 거기는 정상적으로 석유가 또는 가스가 낮다고 하면 생산 원가가 얼마 정도였을까? 지금 7, 80달러는 사실 우리는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렇게 7, 80달러 돼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별로 재산성이 없어요. 다른 국제 유가에 비교하면. 그죠? 네, 그렇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추산해 봤냐고 내가 묻잖아요. 아, 근데 그런 계산은 안 해봤어요? 예, 발견되고 규모나 그 개발비가 아니, 그러니까 확정돼야 예를 들어 매장량을 추산을 하면 이거는 생산비가 얼마쯤 들고 국제 효과가 얼마 정도니까 이거는 개발할 가치가 있어. 아니면 이거는 매장량이 얼마 정도 추산이 되는데 원가가 생산 원가가 한 7, 80불 돼. 그러면 다른 국제 유가에 비교하면 별로 가치가 없어. 아니면 거기에다가 안보적 측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건 뭐 가중치를 두면 사업성이 있어. 이런 걸 계산 당연히 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변수가 많아서 그런 거 계산이 기억이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계산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수가 많아가지고 될지 안 될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유전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을 하면은 20배, 30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성을 잘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비용도 투자해봐야 되고 나름 그걸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아무데나 막 팝니까 그런다고 해서? 예, 발견돼서 탐사 광구나 개발 광구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계산을 합니다. 그 정확히 계산한 결과를 내가 묻잖아요, 제가 지금. 근데 거기는 지금 탐사 광구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추산도 안 해봤어요? 보통 얘기할 때 한 1조 정도 입항피트가 있으면 경제성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지금 현재 자본 잠식 상태예요? 예, 현재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자산이 20조인데 부채가 21조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은 뭔가요? 일단 저희가 전략적으로 갖고 있는 해외 자산을 이렇게 우량 자산 위주로 재편하고 네. 부실 자산을 팔고 그리고 강력하게 구조조정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판다고 자산 상태가 개선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불량 자산을 판다고 개선되지는 않잖아요. 그거 어차피 이미 평가되어 있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석유공사가 현재 지금 비축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지금 자본 잠식 상태가 한 1조 3천억 정도 돼 있는데 이게 매년 한 4, 5천억씩 하면은 한 3년 안에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을 낸다면은.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쉬우면 그렇게 지금까지 됐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유가가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석유공사는 걱정이군요. 중동 사태 여파로 주유소 기름값이 뛰자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가격 통제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기름값에 내일부터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매점에서 금지 고시를 내렸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오늘 밤 자정, 내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공급가에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적용되는 1차 최고 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 가격에 비해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재설정합니다. 별도의 운송 비용이 드는 섬 등 특수지역은 5% 이내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 가격이 산정됐습니다. 주유소 판매가는 일률 규제가 어려워서 최고 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유사가 입는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메워줍니다. 정유사가 손실액을 자체 산정해 정산을 요청하면 정부가 검증 뒤 정산합니다. 주유소 판매 가격이 최고 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유소 판매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됩니다.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30개 주유소가 공표되고 2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범부처에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 지정으로 시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매점 매석 금지 고시도 병행합니다. 석유 정제 사업자는 월간 기름 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90% 이상이 돼야 합니다. 정제업자와 판매업자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매점 매석 금지 행위는 오는 5월 12일까지 2달간 시행되고 필요시 연장됩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이번 대책에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본 잠식의 늪에 빠진 석유공사가 감히 유가 하락을 걱정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의 혈세를 우습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해 준 거죠. 대안 없는 적자 타령에 참다 못한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석유 가격을 직접 잡으라며 강력히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시장의 폭리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는 민생을 기만해온 세력들을 향한 마지막 통첩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최고 가격제라는 철퇴를 내려서라도 민생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셈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널리 알려주세요.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됩니다.